자, 오늘 문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죠. 예, 서울시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국가 방역이 지금 완전히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문 대통령이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국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화를 내는 거 이럴 때 진짜로 경노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전에 가끔씩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 경노, 이명박 대통령 경노인데 이게 진짜로 경노죠. 그 내용을 뭐 다시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맥락은 이래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뭐 안 계시는 가운데 서울시가 재난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 명단 확보하려고 들어갔는데요. 사실상 명단 확보를 다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쭉 있는데 앞부분에 이제 좀 생략을 하고요. 맥락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 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는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 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 검찰 모든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다해도 이렇게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맥락이 이건데 첫 번째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예전에 그 성주의 이완영 의원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공권력 집행할 때 말 안 들면 미국 같으면 경찰이 총으로 쏴버린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한테 나온 메시지 중에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센 메시지가 그만큼 이 뭐 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속으로 정말 경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하는 거는 제가 어제도 방송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지 정당, 대통령 지지 뭐 이런 걸 떠나서 모든 국민이 합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역은 한쪽에서는 마스크 벗고 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온갖 난장을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인드는 고쳐야 되고 그래서 명단 등으로 확보하려고 가면 이따가 다 그 디테일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거 조롱하고 그러면서 법이 무섭지 않다고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사상 그러니까 재임하고 있는 기간상 가장 센 메시지가 오늘 대통령한테 나온 거죠. 여기에 하나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가짜 뉴스들이 되게 창궐을 하고 있잖아요. 뭐 별의별 가짜 뉴스를 다 봤어요. 뭐 사랑제일교회 다닌다고 하면 무조건 양성이다. 무조건 양성이라고 판단할 거니 뭐 도망 다녀다. 뭐 이런 뭐 가짜 뉴스부터 최근에는 또 김정은이 죽었던 것도 그런 가짜 뉴스까지 되게 광범위하게 돌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국가의 방역 사업을 방해하게 되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한 명 걸린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한테 그런 거 보내시다가 정말 저는 고발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가짜뉴스 같은 거 정말 주의하시고 가짜뉴스 생산해서 뿌리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똑같이 처분될 거니까 정말 그런 짓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어요. 그 미통당의 국회 부의장이 되려다가 안 되신 정진석 의원이 한 말이 뭐냐면 미국은 입국을 할 경우에 자가 격리를 하라고 하지만 권유다. 그리고 자가 격리를 14일 동안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하기 싫은 사람만 한다. 근데 왜 대한민국은 자가 격리를 14일 동안 의무로 하냐.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미통당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자유롭게 자가 격리를 선택한 미국의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지금 걸려가지고 되고 있잖아요. 그걸 비교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국민들은 미국 봐라. 자유 대한민국에서 나를 가두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지금 난동을 부리시는 분들 지금 경찰에서 잡아가서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트럼프의 메시지 혹시 보셨어요? 얼마나 유치한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옆집 사돈이 뭐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것처럼 한국에 오늘 확진자가 324명 나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숫자거든요. 300명 넘은. 어제만 해도 298명 정도였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도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계 모든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미국에 비하면 그 세 마리 피겠지만 한국은 워낙에 잘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이따가 쭉 그 이야기를 한번 계속 하겠습니다만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지금까지 7, 8개월 동안 해왔던 그 노력들이 다 수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국민들 분노하셔야죠. 일부 세력들이 사실상 방역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 우리가 공권력을 경계해 왔던 거는 그동안의 공권력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경계를 해왔던 거고요.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시기고요. 너무 많은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권력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밖에 고양이가 제 중성화 시켰거든요. 근데 왜 무슨 발정난 것처럼 저렇게 우냐?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래요. 여기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 가운데 이제 대통령과 괴를 같이 하는 원래 이런 분위기도 했지만 우리 이재명 지사는 이런 거예요. 지금 수색영장 변호사 입회 하지 않으면 우리 들어올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어그로 끌고 있거든요. 가짜는 주장이다. 말 가짜는 주장이다. 요게 대부분 그런 거예요. 경찰들도 누군가를 연행하려 할 때 꼭 영장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긴급 체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긴급 체포하고 나면 또 구금해야 되고 뭐 법적인 정해진 절차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것은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다 하고 메시지가 대통령과 경기도지사가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얼마나 상황이 엄중한지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경찰의 수색영장 자체를 막 요구하고 이러는 것은 이해 안 된다. 이분도 변호사니까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 가운데 이런 식으로 저는 중앙정부 대통령하고 지자체장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재명 지사한테만 지자체장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되죠. 지금 대개 민주당 지자체장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내야죠. 지금 뭐 형사 절차랑 지금 국가 긴급 상황에서 행정력이 행정경찰력을 발휘하는 상황이랑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거든요. 형사 절차상의 압수수색을 해서 이거를 그 사법기관에서 범죄를 밝혀내고 재판에 사용해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그 과정과 국가가 지금 긴급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긴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가가 긴급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건 전혀 사안이 달라요. 전혀 사안이 다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영장을 가져와라 변호사 입회 없이 할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국가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고 전염병 예방법에 금지한 행위, 그걸 법을 범한다 해서 범법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 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말 같자는 주장과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이나 조사에 반발한다고 해서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이고 심지어 우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 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현행범이기 때문에 즉각 체포하라 이런 거요. 반대를 하면 이게 공권력의 엄중을 보이라 이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그 광역 단체 정도로 가면은 민주당의 지자체장들은 똑같은 메시지가 일제히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오늘 제가 서울 올라오는데요. 서울에 올라온 사람이 없었어요. 원래 딱 내리면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서울역 오는 에스컬레이터가 병목 형상으로 사람이 쫙 몰려야 되는데 일자예요. 일자고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대구시가 어제부터 그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문자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안 보내줬어요. 그냥 손 잘 씻으세요. 뭐 마스크 쓰셔도 했는데 어저께부터는 어느 지역에 계신 분이 확진자가 걸렸으니 그 지역을 갔다 오신 분들은 보건소로 가십시오라는 문자가 왔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자, 상황이 일단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디테일한 이야기는 이따 할게요. 네.